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요. 그 성품에 따라서 누구는 만족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급식이 A라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누구는 만족할 수 있고 누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 만족하는 친구는 행복하다고 하고 그 음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는 불평불만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에 따라서 누구는 행복하다, 누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 행복한가요?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또는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먹을 때 행복하다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요즘 혁오라는 친구의 음악을 들으면 재미있고 행복해요. 노래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부드럽게 편해지게 잘할 수 있나? 행복해요. 또 우리는 잘 보면 볼 때, 무엇을 본다 라고 할 때 행복해지기도 해요.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여러분들 입안에 침이 고일 거예요. 행복이 시작되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지나가다가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가슴 속에서 두근거릴 거예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 연예인만 보면 물론 연극영화과가 선생님 다니는 학교 바로 아래층, 선생님과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마주치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의 행복 가운데는 만지는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 상품 거래 가운데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만지고 즐기는 인형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애착을 가지고 보나 봐요. 애착을 가지고 만지고. 옆에 사진이 그런 애착 인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코끼리 인형 속에 아기가 쏙 들어가서 자고 있죠. 저것을 보는 마음에 저것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요? 아마도 엄마도 행복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먹는다. 여러분들의 입, 혀와 관계되어 있어요. 듣는다. 여러분들의 귀와 관계되어 있어요. 만진다. 여러분들의 손과 관계되어 있고 촉각이죠. 본다. 눈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코로 즐거운 향을 맡으면 어떨까요? 향초, 향수 즐겁겠죠? 선생님이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보고 먹고 듣고 맡으며 만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료를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왔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한가요? 저마다 행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비빔국수 먹을 때 행복해요. 혁오 음악 들을 때 행복하고 또 만진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우리 집에 있는 책상 또 이런 것들,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나무 만지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 행복해요. 우리 집에 있는 부인께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먹기도 전에 행복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행복 탐구 다음 장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언제 행복한가요? 라는 답에 선생님은 아까 먹는다, 듣는다, 만진다, 본다.
이러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세요. 먹는다. 먼저 맛있는 핫도그예요. 이렇게 먹는 것은 두 가지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도 진짜 맛있게 먹은 경험, 조개 관자 요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먹는데 나쁜 경험이 있어요. 더운 여름날 좀 상한 걸 먹었나 봐요. 순대인데 먹고 걸어가다가 배가 아파서 그냥 다 입으로 다시 쏟아낸 나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조개 관자 요리는 찾아서 먹어요. 행복해요. 무엇을 먹을까 점심시간에 찾아서 먹어요. 행복해요. 나쁜 경험은 피해요. 그죠? 만약 오늘 급식에 순대볶음이 나왔다? 선생님은 학교 급식 안 먹을 것 같아요. 피해요. 왜냐고요? 행복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된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선생님은 들려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건 좋은 경험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피할 거예요. 그죠? 라디오 스위치를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딱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의 음악이 나오면 찾아서 듣겠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주파수를 돌려서 채널을 돌리듯이 다른 데로 볼 거예요. 테레비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은 보지만 나쁜 경험은 피해서 볼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나쁜 장면이 나오고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그 드라마 피해서 꺼버려야 되거나 다른 데로 채널을 돌려요. 왜냐고요? 행복하려고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찾거나 내가 무엇을 피한다고 할 때 이 작용은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의지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내 의지의 작용 결과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계속해서 볼까요? 있다 없다? 선생님은 행복은 우리의 의지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왜냐면 내가 좋은 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만 좋은 것이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까요?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 혁오의 음악을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혁오의 음악을 싫어할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보면 작은 순간에 보면 가장 개인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혁오라는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 딸이 또 우리 아들이 음악 공부 안 하고 음악을 듣는 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 항상 행복하면 개인적으로는 싫지만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음악을 듣고 밝게 컸으면 좋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가 그것을 행복해야 한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엄마가 나한테 자꾸 그렇지. 그러면 좋겠다.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가정이면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공부하기가 때로는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가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습관이 되면 즐거움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어렵고 힘든 걸 한 번 해봐서 그것을
어렵고 힘든 것이 좋은 일이라면 꼭 해봐서 좋은 결과로 만드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도덕책에서 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야 된대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래요. 즐거움과 쾌락도.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친 것일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쾌락일까? 육체적인 쾌락일까? 정신적인 쾌락일까? 이게 이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에피쿠로스의 행복은 어떤 쾌락을 좋은 것이라고 했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 보세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은, 에피쿠로스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학파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들의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다. 물질적 쾌락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정답은. 즉 어떤 일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때 행복하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놨어요. 헛된 갈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그러기 위해선 사치를 삼가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선생님은 가끔 명품 가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뭐 500만원, 1000만원짜리 가방을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잠깐 행복할 거예요. 누군가 더 좋은 게 나오면 난 또 그걸 사야 돼요. 그걸 못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욕구, 욕망을 못 버리면 나는 계속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쁜 방법으로 막 그런 걸 사거나 뭐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는 도덕적으로 헛된 갈망과 욕구를 절제해서 사치를 삼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명성과 인기 등 공허한 욕망을 멀리한다. 뭐 선생님도 명성이나 인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반대로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나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연예인들이 그럴 거예요. 특히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연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않으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드러내면 뭐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진정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좀 어렵지만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정녕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이 사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성이나 인기 등 공허한 욕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끝으로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시켜야 된대요. 누가요? 에피쿠로스 학파가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래서 소박한 삶, 즉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어요. 최소한 소박한 삶 속에서 만족하고 그 만족 속에서 저마다 만족 속에서 작은 행복, 소확행이라고 요즘들 하는데 그러한 행복을 에피쿠로스는 꿈꿔왔는지 몰라요. 사치하지 않고 큰 욕망을 버리고 소박한 삶 속에서 만족하는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도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인성 시간은 교과서, 즉 나누어진 PPT 자료와 별개로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진행을 한 것입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